지호 어머니가 지호 아픈 거 보고 마음 아파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진짜 대신. 패딩 하지 마. 그게 뭐해? 자,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해? 자 일단은 볼게요. 자 7번 네, 잘못 봤어요. 26에서 시간이 안 나. 20까지만 줘야 될 우선 넣어야 될 것 같아. 자 그쪽 이거 맞지? 라이트에서 프린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저요. 몇 번? 630번. 30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46번이요. 30번하고 36번 44번 30번 36번 44번 정답을 뭐야? 30 36 4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을 몰라. 자 먼저 30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 분식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풀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을 풀어보면 이 x가 크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4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일단 하나. 뒤에 거 풀어보면 x가 누구보다 a-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그럼 이걸 이제 수직선에 표현해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쭈룩해 a-3이 있어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마 1, 0, 1, 2, 3, 4, 5, 6까지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여기에 6이 있고 7은 밖에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a-3이 6보다 7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제 등호만 쓰면 돼. 등호를 누구한테 붙여줄까요? 6이요. 6한테. 자, 얘가 6이 돼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7한테 붙이면 큰일 나겠죠? 7까지 포함되면 안 될 테니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변에 3을 더해서 9 그리고 10 자연수 A의 값이니까 얼마네요? 9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가봅니다. 자, 활용 문제인데 소금물 문제예요. 자, 소금물 문제는 무조건 소금의 양으로 풉니다. 왜 저번에 한 거 같지? 맞나?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100분의 x 플러스 근데 곱하기가 얼마를 섞었는지 모르네요. 그쵸? 100g 100g 곱하기 100g 왜 푼 거 같지? 자, 100분의 25 곱하기 200? 나 푼 거 같은데 이거? 그래서 100분의 몇 퍼센트 잠깐만요. 소금물을 그릇 A에 담고 그럼 이 녀석의 농도는 얼마? 23% 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300g이 되겠죠? 왜냐면 100g과 200g 섞었으니까 300g 그 다음에 농도는 23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그릇은 100분의 얼마? x 곱하기 얘는 300g이네 이번에 그리고 100분의 25 곱하기 이번에는 100g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100분의 19가 되겠네요. 그리고 300과 100을 더했으니까 400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0000000000 날라가고 x 50 그리고 2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7 숫자 좀 이상한데? 그래요. 3이 있네요. 3이 있어서 얘는 69가 됩니다. 그러면 x는 19 이렇게 하나 나아갈 거고요. 자, 이쪽 가볼게요. 슉슉 해서 이번엔 3x가 되네요. 슉슉 해서 25가 되고요. 여기도 슉슉 해서 9, 4, 36이니까 이번엔 7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x가 얘가 슉 넘어가서 51이 되고 x는 17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44번 가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일단은 들어있어요. 절대값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푸는 거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그러면 앞에 거 2개 마이너스 3, 1마 절대값 x 플러스 1 이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 1마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x-2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를 풀 거예요. 자, 이하이부터 먼저 해봅시다. 저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x 플러스 1의 절대값 그리고 얘가 넘어가서 4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얼마만큼? 4만큼 떨어진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얼마? 3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5하고 3의 안쪽에 위치하는 됩니다. 됐어요? 자, 이쪽 가봅니다. 이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구간을 나눠야만 해. 이건 반드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절대값 x-2 얘를 이항시켜서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뚜두 해놓고 얘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오면 무조건 구간을 쪼개야 돼. 반드시.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2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무조건 구간을 쪼갤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구간을 쪼갤 거니까 당연히 요쪽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구간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각각 대입해 봤더니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네요. 정리해볼까요? 마이. 그래서 마이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자, 뭐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지금 이 x가 작다. 슉 해서 3보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x는 얼마보다? 2분의 3보다 작다인데 자, 조건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얘는 2분의 3보다 작다. 우리는 그럼 공통 부분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과 2분의 3보다 작은 녀석의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면서 이 첫 번째 녀석은 얘가 답이 분명하잖아.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자, 두 번째가 봅니다. 요 범위거든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가볼게요. 0 대입해보면 음수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 그리고 양수. 그런데 얘는 x가 사라지네요. 그리고 2하고 1이 만나서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봐봐. 이 표현에서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지금 얘가 생략된 거야. 실제로는. 왜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만나서 연산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거든. 물론 사라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적인 면에서 보자면 얘는 지금 이 앞에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0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면 3보다 마이너스 2가 크다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져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이 범위와 얘는 모든 실수니까 전체 다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들이 겹치는 지점은 당연히 이 녀석이겠죠. 그쵸? 맞죠? 얘는 모든 실수고 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 당연히 이게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이 돼요. 여기가 두 번째 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왔네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걸 그대로 또 풀어보면 다 양수죠. 그러니까 바로 풀게요.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슝 넘어가서 마일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2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얘는 이 부분이 답이 되면서 여전히 얘도 얘가 답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들을 한번 잘 연결시켜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받아서 2까지 보냈고 2에서 받아서 쭉 보냈어. 슬프다. 바지에 선감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예요? 다 연결된 거야.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받아서 2까지 보냈고 또 2에서 받아서 어디 쭉 보냈어. 그쵸? 이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이들의 답은 실수. 잠깐만. 실수 전체 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실수 전체인데? 이상하다. 잠깐만. 얘가 실수 전체거든요. 얘가 실수 전체야. 그치? 근데 앞에 거 아직 얘도 남았어. 그쵸? 왜냐면 지금 얘가 연립분식 우리가 풀고 있는 건데 앞에 거 풀었을 때 나온 답이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풀었을 때 나온 답이 이거고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온 답이 이거야. 그러면 이 둘의 또 공통 부분을 찾으면 결국 답은 누가 된다? 얘가 된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시고 거기서 1을 뭐 하면 돼요? 얘들아, 정수 개수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을 또 뭐 하면 돼요? 자, 단순하게. 자, 1부터 5까지 2, 3, 4 3개인 건 아시죠? 맞죠? 5에서 1 빼면 4네. 하나를 더 빼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빼고 하나를 더 빼주시면 답은 얼마가 되겠죠? 아니면 계산 해봐. 마4, 마3, 마2, 마1, 0, 1, 2 이렇게. 그럼 맞아요. 이런 문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 풀이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주제에 한 문제 주제에 풀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자, 근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풀어줬던 문제긴 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녀석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의 위치가 지금 계산상으로는 0 대입하면 0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3이거든요. 위치가 y는 3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큰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실수 전체가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도형 파트 2학기 과정에 보면은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연산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로 풀게 돼요. 근데 그래프로 풀게 되면 이 풀이를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이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띄어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그냥 아무 숫자나 하나 이걸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겠죠? 그럼 둘을 더하니까 3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라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건데 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실수 전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배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또 프린트의 질문. 그러면 자, 유형 먼저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질문을 받아봐야 되겠죠. 나 오늘 덥다고. 네. 왜 그 말 안 나와서 했다. 야, 반팔을 입으라니까? 현수야, 반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자, 질문 가봅시다. 몇 번 가볼까요? 불러보세요. 56번. 56번.
61번. 61번, 저 897번이요. 97번. 오, 어떻게 알았어? 네. 저기 기억나. 너무 강렬했어? 자, 또 882번. 82번. 86, 9, 89. 자, 89번. 자, 또 91번. 91번. 또 질문 갑시다. 어? 이거밖에 없어요? 하긴 아까 보니까 정답들이 괜찮더라고. 그래요? 괜찮네. 자, 그럼 가봅시다. 56번부터 가볼게요. 자, A가 5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1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X는 좌변, 상수항 우변. 그래서 A-5로 묶어서 X 상수항 우변으로 2A-10까지 갔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제 A-5라는 값으로 이 양변을 나누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현준아, A-2는 A-5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보다 A-5는 보다 작아요. 그렇죠, 0보다 작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그래서 L은 약분이 됐으니까 X는 얼마보다 2보다 작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설명 끝났습니다. 61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을 풀 거예요.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는 전부 다 좌변에, 나머지는 우변에 이항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얘 지금 우리가 풀 거거든.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해가 어때? 자,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에서 x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면 무조건 해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해가 없는 게 나오죠? x 개수가 얼마일 때? 0이. 그렇지. 잘 들었네. 맞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무조건 x의 개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얘가 0이구나. 그러면 A랑 B는 일단 같구나. 일단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의 조건인 거야.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뭘 하죠? 뭐 할 게 없어. 그치? 그래도 일단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A 마이너스 B, 4B x 플러스 이건데 이것도 2학년이에요. 마이너스 a 플러스 7.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얘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미지수가 줄어들수록 좋아해요. 그러니까 b 대신에 저는 a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b 대신에 a를 바꿀 겁니다. 마이너스 3ax. b 대신에 a를 쓴 거예요. 그리고 b 대신에 a를 썼습니다. 6. 그러면 얘는 6a 얘는 나눌 수가 있게 돼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3a분의 6a를 만들어서, 그쵸? 그래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뭐만 마무리하면 되냐면 요 안에 들어갈 부등호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시호야. 네.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A는 양수. 응?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좋아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 식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었어. A가 비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0 곱하기 x가 a가 b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2a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해가 없대. 좌변은 무조건 0이거든요.
근데 우변이 뭔지 모르는데 0이 얘보다 작다라고 했더니 해가 없어. 그러면 근데 A는 0은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0이 음수보다 작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 만약에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해는 모든 실수예요. 왜? 0이 양수보다 작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A 값은 음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A 값으로 근데 우리가 뭘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3A로 나눴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3A는 양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A는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려워.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과 함께 A의 부호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에서의 뭐 연산이야 쉽겠지만 부등호의 방향성을 결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문제였고요. 지금 잘하셨네요. 82번 가봅니다. 이쪽은 연산이라서 잘하셨어요.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와 같다? 풀라라는 거네. 근데 생각해봐. 연립부등식의 해랑 같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일단 풀어볼까요? 2차 방정식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x에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2하고 2분의 7. 2분의 7? 2 들어가면 안 되는데? 2 들어가면 돼요? 뭐 한번 해봅시다. 전개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그럼 뭐예요? x-5의 완전제곱식이죠? 야, 2는 어디서 나왔고 2분의 7은 어디서 나왔냐? 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가 0, 얘가 0 그러면 안 되지. 둘이 똑같아. 뭐. 항상 혹시 하면 어떻게 하고? 자, 그래서 x는 5거든요. 봐봐. 현준아. 네? 연립부등식에서 x가 5가 되는 경우는 언제죠? 무조건? 둘다 같을 때.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때만.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한 녀석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맞죠? 자,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양변에 15를 곱합니다. 자, 이항시켜서 정리합시다. 이항시켰어요. 마이너스 5. 자, x가 양변을 11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만 이 문제가 성립을 해요. 그럼 A에 얼마 들어가면 딱 제가 5가 될까? 20? 야, 계산 잘했다. A는 20. 하나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밑에 걸로 가볼게요. 전개합니다. 7x 그리고 6x 2b 플러스 3 넘어가서 x가 2b 플러스 3인데 이 녀석도 얼마? 5. 그쵸? 그럼 b의 값은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를 뺀 값은 얼마다? 19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89번 가봅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하나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연립분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 풀어보시면 5x가 18보다 그래서 x는 5분의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한번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는 거야. 5분의 18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있으려면 K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해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건 알 거야. 근데 봐봐. 만족시키는 정수가 하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가 5분의 18이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정수는 누구죠? 얼마죠? 4.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4니까 여기는 얼마? 5 있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들어가는 정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값은 정수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갔어. 이제 하나 나왔네. 하지마. 등호는 4하고 5 중에 어떤 녀석한테 붙을까? 등호는 누구한테 붙었을 때 딱 4만 이 녀석의 답이 될 수 있을까? 5, 4, 5. 자, 한번 해보자. 만약에 K 값이 5가 되면 여기 둘 다 등호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요 x에 들어가는 정수는 4하고 5 두 개가 생겨요. 그쵸? 근데 5분의 18 그리고 x가 4가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4 하나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5가 들어가면 안 돼요. 4는 괜찮아요. 그래서 등호는 어느 쪽에? 4 쪽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K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5보다 작다. 이거는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저 K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되는지 5를 대입했을 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에서는 4는 되지만 5는 안 됐어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하고 3분일 때 실수 a값의 범위 똑같은 문제예요. 자, 가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이죠? 자, 첫 번째 볼게요. 넘어가서 일단 나왔어요. 뭐 특히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만족시키는 애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겠죠? 자, 얘가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요 안에 들어올 테니까 정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2하고 3이래요.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 1은 이쪽에 있겠죠. 1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4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겠죠? 항상 이런 패턴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지 않아요? 자, 이쪽도 이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돼야 돼. 두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등호 얘기를 해보자. 도현아, 1과 2 중에 어디에 등호가 생겨야 될까? 지금 x는 2분의 a-6보다 크고 a-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못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피곤해하냐? 항상 피곤해. 공부하면 원래 그래요. 이거 한다고 말했어? 소연아, 빨리 대답해야지. 자, 여기에 1이 들어가도 돼, 2가 들어가도 돼. 1이 되죠?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1보다 크다니까 2는 들어가져요. 근데 만약에 2가 여기에 들어가면 2보다 크다면 2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등호는 1에 들어갑니다. 자, 진우가 요 둘 중에 3하고 4 중에 누구한테 등호가 들어갈까요? 4요. 4. 3이요. 3이에요. 이번엔 3쪽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3을 쓰면 3도 들어가지만 4를 쓰면 4까지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등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걸 다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풀어보면 2를 곱하고 6을 더할게요. 2를 곱하고 6을 더했으니까 8. 여기는 A만 남겠죠? 2를 곱하고 6을 더했어요. 그래서 10. 이렇게 하나. 자, 이쪽도 가봅시다.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할게요. 8, 9. 자,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여기도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그럼 이 둘의 우리는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누가 돼요? 자, 요게 이제 답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8보다 크거나 같고 요걸 수직선에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거랑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통 부분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좀 복잡하네요. 그쵸?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부등식 두 개를 풉니다. 각각의 범위를 계산했고요. 둘 다 미지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해가 주어졌습니다. 2하고 3이라고. 그래서 부등식의 형태는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겹쳐지는 부분에 2하고 3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문제에 보면 2하고 3뿐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숫자는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정수는. 그래서 1은 바깥쪽, 4가 바깥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등호를 이제 부등호를 먼저 써주시고 등호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를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연립부등식 두 개 풀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가봅니다. 자, 그쵸? 활용은 저번에 제가 이제 라이트 버전을 하나 아니야, 개념이죠? 개념문에서 하나 해드리긴 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쵸? 자, 가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소금물의 농도 문제랑 똑같거든요. 풀이 방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풀이는 동일해요. 100분의 농도 대신에 얘가 농도의 역할이에요. 농도. 얘네들이 다 농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대신에 자,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따로따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푸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단백질부터. A식품과 B식품인데 A식품을 저는 X라고 할 거고요. B식품을 Y라고 쓰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왜 갑자기 400-X입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와 B를 합쳐서 400이라고 써있어요. 그쵸? A와 B를 합쳐서 400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A가 X가 되면 B는 당연히 400에서 X를 뺀 나머지 값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중학교 1학년 때 하던 1차 방정식의 활용과 패턴이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자, 100분의 농도 30, 이 녀석은 X. 그리고 100분의 농도 20, 이 녀석은 번거롭지만 400-X. 이렇게 했더니 단백질이 100g 이하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이 자리를 100분의 10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식이냐면 이것도 단백질의 양, 이것도 단백질의 양이거든요. 실제로 단백질의 양을 구하는 식이야. 그게 단백질 100g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100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이 좀 다릅니다. 이게 농도라고 나와 있으면 100분의 얼마 이렇게 가겠지만 얘는 단백질의 양 자체가 100g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방 문제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100분의 10 x 플러스 100분의 5의 400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찬가지로 24 이상 자, 이런 풀이가 됩니다. 자, 이것도 단백질의 양입니다. 이것도 단백질의 양, 이것도 단백질의 양, 이것도 단백질의 양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듯이 이건 지방이 양이네요. 이건 지방의 양, 이것도 지방의 양, 이것도 지방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이시면 끝나요. 풀이식은 어차피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똑같이 10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100 말고 10만 곱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고 x 요 800을 넘겼으니까 이렇게 하나. 자, 여기는 100을 곱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얘랑 만나서 5x가 되네요. 플러스 54 2000 그래서 5x는 400 x는 얼마? 8 이렇게 하시면 됐다. 그래서 x의 값은 8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농도나 이런 문제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양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하듯이 단백질이나 지방도 단백질의 양이나 지방의 양을 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결국 농도있거든요. 그래서 농도 쓰시고 단백질이나 지방의 양을 그렇죠? 곱해주시면 실질적인 양을 구할 수가 있는 식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또 피곤하냐? 그쵸? 신기하다. 그쵸? 수업만 하면 피곤해요. 수학은 쉽지 않아.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97번까지 제가 유형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뒷부분 유형 설명 들어갑니다. 자,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뭐 유형 기껏 해봐야 뭐 절대값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현준아 왜 그래? 힘들어? 알았어.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갈게요. 오늘 수요일이잖아. 수요일도 이렇게 피곤해. 지우면 멀쩡하네. 오랫동안 쉬고 와서. 그치? 네. 요즘 문제 푸느라 정신이 없고. 그치? 과장. 자, 과부적 문제예요. 어려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틀려요. 그쵸? 항상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에다가 전체 학생 수를 놓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최소와 최대를 세팅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죠?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먼저 볼까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동아리에서 회장 한 명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쿠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쿠폰을 11장 이것도 아니다. 잠깐만요. 가장 이거다. 오케이. 이걸로 가볼게요. 어느 반의 학생들에게 150개의 초콜릿을 5개씩 나누어 주면 학생 수가 X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전체 학생 수가 아니고 전체 초콜릿
수로 세팅이 될 거예요. 자, 학생 수를 x라고 했고요. 150개의 초콜릿, 전체 뭐야? 초콜릿도 나왔네. 독특한데? 자, 그냥 가볼게요. 150개 초콜릿을 5개씩 나누어 주면 초콜릿이 남아요. 다시 150개를 5개씩 나누어 주면 초콜릿이 남아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OX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남았어. 그 말은 150개보다 얘가 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쵸? 5개씩 나눠줬는데 남았으니까 150개보다는 작겠지. 자, 근데 어떻게 했더니 6개씩 나누어줬어요. 이랬더니 150보다 어떻대요? 크다. 그럼 우리는 이제 150을 기준으로 굳이 묶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자, x의 값은 얼마보다? 30보다 작다. x의 값은 얼마보다? 25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보기를 봐. 25에서 30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등호를 안 썼거든. 얘는 등호가 있네. 이상 이하니까 이제 고민을 해보자. 도윤아, 과연 답은 2번이 맞을까? 아니. 오. 왜냐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같으면 안 되거든. 맞죠? 같으면 부족하다는 말을 안 쓸 테니까. 그러니까 등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구한 답은 지금 25 초과 그 다음에 30 미만이야. 근데 얘는 굳이 이걸 뭘로 바꿨어? 이상 이하로 바꿨지. 그러면 몇 이상? 26, 이상 몇 이하? 29. 그렇지. 별거 아닌 그냥 사소한 트릭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게 이제 메인이긴 하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터프 문제긴 하지만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한 의자에 5명씩 앉았어요. 학생이 8명이 남았어요. 8명을 더할까 뺄까? 남았으니까. 그렇지. 자, 이게 전체 학생 수예요. x는 의자 개수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자, 의자에 몇 명씩 앉혔더니 6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몇 개가 남았어요? 6개.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6명씩 앉힐 때는 의자가 6개가 덜 필요하니까 x-6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메인이야. 자, 6명씩 앉혔어. 의자에 6명씩 앉혔어. 이런 식으로 앉혔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았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분명히 앞에 있는 의자들은 6명씩 꽉꽉꽉꽉 채웠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의자는 한 명만 앉아 있어도 돼. 왜? 빈 의자가 아닌 거잖아. 2명만 앉아 있어도 되고요. 3명만 앉아 있어도 되고요. 4명이 앉아 있어도 되고요. 5명이 앉아 있어도 되고요. 6명이 앉아 있어도 돼요. 마지막 의자는. 맞잖아요. 빈 의자는 아니잖아. 그치? 남는 의자는 아니잖아.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면 남는 의자는 아닌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6개의 의자를 뺀 나머지 의자에 6명씩 꽉꽉꽉꽉꽉 채워서 앉힌 거거든? 이 식이 의미하는 건 그거잖아. 맞죠? 왜냐면 의자의 개수에다 6을 곱했으니까 마지막 의자까지 6명이 꽉 채워서 앉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다 가능하다고 지금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모두 채워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어. 다시 모두 채워져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 의자에 한 명만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게 뭐야? 최소가 될 거고 이게 최대가 되거든. 그럼 이제부터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5라고 붙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호야, 이 마이너스 5가 의미하는 게 뭘까? 네. 앉아있는 사람 수? 아니면 빈자리? 뭘 의미하는 걸까? 빈자리. 그렇지, 빈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에 6명씩 꽉꽉꽉꽉 채워놨거든? 꽉꽉 채워놨어. 그런데 마지막 의자에 다 찼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지. 마지막 의자에는 다 찼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래도 빈 의자는 아니니까. 그치? 그럼 마지막 의자 기준으로 딱 보자면 최소 1명 아니면 최소 6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마지막 의자까지 6명이 앉았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최소가 되면 몇 명을 제외해야 돼? 5명을 빼내야지. 왜? 빈자리가 5개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거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한테 야, 다 일어나봐.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 다 일어나봐요. 그래서 마지막 의자를 빈 의자로 만드는 거야 먼저. 마지막 의자를 지금 빈 의자로 만든 거야. 하나를 더. 원래 누군가가 앉아있었을 그 의자를 빈 의자로 만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최소 1명에서 최대 몇 명이야? 6명이잖아. 그렇게도 식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야. 그쵸? 6x, 6x, 6, 6에 36, 5, 6, 7, 42, 1 빼면 똑같은 숫자야. 그쵸? 그런데 자, 이렇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남는다에서 하나를 또 추가로 또 빼줘야 돼. 아마 해석은 이게 편할 거긴 하거든? 마지막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 야,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거기에 1명 아니면 6명이 앉아있었을 거다. 그런 해석이니까 해석은 이게 편한데 연산식을 쓸 때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돼. 6명씩, 6명씩 앉으면 6개가 남는다. 6명씩 앉으면 6개가 남는다. 단 마지막 의자에는 빈자리가 5개까지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해석은 이쪽이 편해. 맞잖아요. 마지막 의자 다 일어나봐. 1명 아니면 6명. 해석은 이게 편해. 그런데 연산식을 쓰는 건 이게 더 편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항상 이걸 쓸 거예요. 저는 연산식 쓰는 게 편한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극복하셔야 될 문제예요.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이 형태는 항상 이렇게 세팅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필히 연습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만 하는 그런 문제여서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나머지 것들은 차근차근 풀어보시는데 아마 쉽진 않을 거야, 이 유형이. 왜냐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부등식의 활용이잖아. 그쵸?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가볼게요. 자, 절대값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개짜리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는 굳이 어떤 점에서 얼마까지 걸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는 게 편해요. 절대값이거든요.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5보다 작거나 얼마보다 마이너스 5보다 커야만 해요. 그쵸? 맞잖아요. 그래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작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마찬가지죠.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쵸?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하나 있는 녀석은 이렇게 보는 거지. 야, 절대값이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거랑 얘는 절대값이 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절대값 하나짜리 문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쭉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좀 교차. 이거 터프네요. 요거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고 나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테니까. 자, 이제 해석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고요. 4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대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대요. 딱 이 양쪽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마 3, 마 5, 1, 3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리기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가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x 플러스 1 쓰고 x 플러스 1 쓰고 양쪽에서 이거니까 마 4, 마 2 여기는 2, 4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점 기준으로 2, 2, 4, 4 했으니까 마 4, 마 2, 2, 4 요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직선이 필요한 거고 왜냐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하게 대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다는 안쪽을 가리키고요. 크다는 바깥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에 감싸져 있는 부분은 양쪽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양수도 되지만 음수도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만 알면 이 유형들은 다 끝납니다. 왜냐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하나짜리. 작다, 작다, 혹은 크다. 그리고 크다. 얘는 양쪽 사이드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 형태는 기억하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fx가 절대값이 a보다 작다. fx에 이건 x에 관한 식이라는 소리예요. x가 들어있는 식. 이런 표현 하나.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패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형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시면 거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a보다 작아. 원점에서 a보다 작아. 그러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보다 작아. 안쪽. a보다 커. 원점에서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보다 커. 바깥쪽. 자, 얘는 a하고 b 사이야. 근데 a하고 b가 당연히 a가 작은 숫자, b가 큰 숫자일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둘 다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사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은 항상 일정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작다는 안쪽, 크다는 바깥쪽, 작다와 크다가 함께 있으면 두 군데에 생깁니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주시고. 자, 그런데 현준아, 네. 얘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 절대값 하나 있는 문제잖아. 근데 제가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했죠? 무조건? 자, 지금 제가 이거 풀 때 구간 안 나눴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 밖에 x가 있으면 뭘 나눠라? 구간을 무조건 나눠야 돼. 물론 너희의 레벨이 너희의 이 절대값을 푸는 실력이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상승했어. 그럼 구간 안 나눠도 돼요.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래프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간 나눠야 돼. 왜냐?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방법은 그래요. 방법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값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간을 나눠서 가는 게 맞고요. 나중에라도 절대값 그래프를 배우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그래프적인 해석이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연산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를 박아놔야 돼. 절대값 나오면 구간을 나눈다. 다시 절대값 나오면 구간을 나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풀립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 2, 3학년 통틀어 절대값이 나오는 모든 문제는 구간을 나눠서 풀도록 돼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절대값이 나오는 모든 문제는 구간을 나눠서 풀면 풀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왜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냐? 연산 속도의 차이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y는 3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y는 -2라고 했던 그 그림. 이게 연산으로 갔을 때 아까 기억나시죠? 한참 풀었던 거. 그래프적인 해석으로는 이 그래프가 너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단련이 되잖아요.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아까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완벽하게 이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 목표치가 뭐 2등급이야. 선생님 저 그냥 한 34% 하면 될 것 같아요. 30%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뭐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왕 알아나 이응 갔으면 1 들어가 봐야지. 그쵸? 그래야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일단 너희 뭐 나중에 이제 수시 원서 쓰면 아시겠지만 수시 원서 쓸 때 굉장한 메리트가 내신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랑 수학이에요. 실제로 국어랑 수학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수시로 쓸 수 있는 과라고 하죠. 학교, 과, 이 종류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영어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은 극도로 낮아요. 왜? 다 잘하거든. 요즘 분위기가. 영어는 솔직히 한 10년, 20년에 비해서 엄청 잘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약간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능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어 수학은 무조건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잘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공부에 진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국어는 정말 마라톤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꾸준히.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당연히 하는 건데 비중적으로 보면 국어를 너무 등한시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 밖에 x가 들어오면 구간을 나누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하나 풀어볼게요. 3에 x-1에 플러스 x-7이라고 돼 있어요. 구간 나눌 거예요. 구간 나눌 거예요. 당연히 얼마로 나눠야 돼요? 1이죠. 절대값 기원에 있는 값이 0이 되려면 1이죠. 무조건 1로 구간 나누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유주야, 근데 왜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 지호야, 왜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인다 그랬죠? 아무나. 제가 왜 저거 크다고 할 때 등호를 붙인다 그랬죠? 그냥 습관적으로? 말 안 했나? 그럼 자, 말 안 한 걸로 하고 자, 지금부터 들으세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범위 구간을 나눌 때 반드시 x가 a보다 작다라는 표현에는 등호를 붙이지 않고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에만 등호를 붙입니다. 근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붙이는 거 아니고요. 생각해봐. 봐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것처럼 볼까요? x 마이너스 1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1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음수죠. 그래서 x가 0일 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맞죠? 이거 아시죠? x가 근데 2일 때는 얘 그냥 나오죠. 이거 다 아시죠? x가 2일 때니까. 그렇다면 현준아,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플러스를 붙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올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그냥 나올까요? 그냥. 그냥 나옵니다. 왜? 0은 부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그렇게도 배우잖아요. x의 제곱 이거 풀 때 a의 제곱이죠? 이거 풀 때 얘는 절대값 a고, 그리고 이 녀석을 밖으로 꺼낼 때 a의 값이 음수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a로 나오지만 a 값이 양수이면 당연히 그냥 a로 나오는데, 만약에 a가 0이어도 부호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a가 0이어도 부호는 안 붙여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부호를 붙이지, 얘는 부호를 안 붙이지. 그러면 0인 경우 어느 쪽으로 붙이는 게 좋을까? 얘한테 몰아놓는 게 낫겠지. 왜? 물론 0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인 건 맞아. 그치? 부호를 안 붙여도 0인 건 맞아. 왜냐면 0은 마이너스를 붙이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혼동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겠다는 목적성이 있거든. 근데 0을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겠죠. 왜? 0인데 마이너스를 붙인다? 쓸데없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이쪽에 0을 붙여주는 게 훨씬 효율면에서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범위를 나눌 때도 1이 들어가면 0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호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크다 쪽에 붙여줘야 똑같이 부호의 변화가 없는 걸 묶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간을 나눌 때는 크다, x가 얼마보다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이고 x가 얼마보다 작다 할 때는 등호를 붙이지 않는 게 불문율이야.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는 지금 서술형은 없어. 단답형은 있어도 수행평가에서 혹시라도 이런 절대값 문제를 풀 때 범위를 나누는 이 버전에서 등호를 잘못 붙이시면 다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크다 할 때 등호 붙이시고 작다 할 때는 등호를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요. x가 1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풀어봅니다.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그치? 우리는 항상 얘는 지금 1보다 작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어디야? 여기. 번거롭지만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구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 갈게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4x 마이너스 10, x의 값은 2분의 5. 얘도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1보다 또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이 부분이 되겠죠. 겹치는 부분. 따라서 여기서 나온 색칠되어 있네요. 이거랑 여기서 나온 이렇게가 이 녀석의 답인데, 자 이제 질문.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답인데 뭘 구하래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3. 이런 식으로 되셨죠? 뭐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답 3.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하나짜리는 무조건 구간을 나눠서 간다. 기억하시고. 두 개짜리는 뭐예요? 구간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풀어볼까요? 뭐 다 똑같은 문제들이긴 한데 잠깐만요.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푸는 게 낫겠죠? 그렇죠? 요거 갈게요. 921번.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얘는 절대값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헷갈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아이는 구간이 마이너스 5하고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문제를 풀게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가봅니다. 해볼게요. 둘 다 음수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3x가 크답니다. 마이너스 4가 넘어왔네요.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4보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칩니다.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데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돼 있네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돼 있네요. 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버려. 자, 두 번째 갑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자, 이쪽은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러니까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고요. 양수는 그대로 나와요. x 날라가고 여기 x 남았으니까 x가 크대요. 자, 얼마보다 얘가 슉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자, 볼까요? 범위. 자,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선택합니다. 됐죠? 되셨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가볼게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대로 전개해보면 2x 플러스 4니까 저쪽에 x 플러스 8이 있고요. 이 항에서 정리합니다. 이해할게요. x는 4보다 작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통부분이 존재하네요. 마이너스 1보다 그리고 4보다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녀석의 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연결되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이 녀석의 최종 답이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제가 그래프 하나 그려드리죠. 이 아이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이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이게 좌변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고요. 이거 어디서 계속 보죠? 형태가 두 개짜리 나오면 항상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직선이야. x 플러스 8 그냥 직선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걸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자, 문제 해석해볼까? 이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어떻대요? 작대. 맞죠? 그럼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거야? 작으니까. 아래에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어느 부분이야? 딱 이 부분이잖아. 그치?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걸 계산해보면 4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해석적으로.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 눈에 익히려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저거 어디서 보던 건데 좀 친숙함이 들어야 좀 괜찮거든.
안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아요.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서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어려웠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 문제밖에 없어요. 자,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유형 설명이 되겠네요. 이 설명을 끝으로 1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설명은 끝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을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한 녀석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2차 부등식. 너무 중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있겠냐만.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해가 존재한대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해가 존재한대요. 세 번째 문제를 본대요. 해가 존재한대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 이건 아니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풀어볼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첫 번째. 2x-1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네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인데 이거 진짜 쉬워요. 이게 왜 쉽냐? 봐봐. 잘 생각해봐. 이거 절대값이거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얘가 반드시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될까? 해가 존재하려면 0보다 큰 수, 양수가 나와야 돼. 생각해 봐봐 왔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거리가 세상에 그쵸? 키가 마이너스 2cm 이런 거 없잖아. 키가 마이너스 2cm 안 되지. 키가 마이너스 180cm 이런 거 없잖아. 거리. 야, 집까지 몇 미터야? 집까지 몇 킬로야? 그런데 마이너스 300km요. 마이너스 300m요. 말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0일 수도 있잖아. 거리는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음수라면 해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애초에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거리니까. 근데 얘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얘가 음수가 돼버렸어. 자, 다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얘가 음수가 됐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거리가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0 될 수 있잖아. 거리니까 0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a 플러스 3이 음수이려면 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사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면이야.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똑같은 봐봐. x 플러스 7이야. 절대값이야. 이거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 생각해봐. 도현아. 얘가 거리거든? 거리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될까?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당연히 범위가 나눠질 거예요. 얘가 0이야? 그럼 되겠지. 맞죠?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자, 얘가 만약에 음수면 거리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a 플러스 2는 0보다 어떻다. 이게 그래서 어려워. 해석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풀이는 진짜 쉬워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3분의 1 a가 슈루루루루루 a는 양면에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이런 문제거든요. 풀이는 겁나 쉽거든. 우리 앞에서 한 그들에 비하면 풀이는 되게 쉽잖아. 근데 해석이야. 봐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거리야 거리.
절대값은 거리야. 절대값은 거리야. 거리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게 항상 참이래. 거리는 0이거나 양수거든요. 근데 얘보다 크거나 같대.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되죠. 나는 거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되는 말이야. 자, 얘가 만약에 음수야. 나는 거리야.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돼 안 돼? 되지. 아 되지. 얘 음수라고 나는 거리라고 나는 거리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존재야. 근데 얘는 음수라고. 내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따라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이 녀석은 왜 달랐을까? 부동의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라스트 하나만 지금 너희가 직접 풀어보세요. 자,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똑같이 풀었어요. 똑같은 문제야. 여러분들 이제 선택만 하면 돼. a-2의 값이 0보다 어떻다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a가 2보다 어떻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다 있지. 크다, 작다, 크고 다 있는 거. 골라. 확률은 3분의 1. 결정하셨나요? 확률은 3분의 1이야. 나쁘지 않은 확률이야. 오지선다의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볼까? 다수결. 다수결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기권 없어. 선택하셔야 돼요. 자, 4번과 5번과 3번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나는 3번이다 손. 기권 없어. 자, 나는 4번이다 손. 하나, 둘, 세 명. 나는 5번이다 손. 하나. 오, 야, 기권 없다고. 자, 유진은 몇 번? 3번. 자, 하진이는 몇 번? 저도 3번. 3번. 묻어가는 거야? 의견이 일치를 받네. 자, 일단 안타깝지만 얘는 아니에요. 등호가 있으면 안 돼요. 등호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생각해봐. 얘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2분의 1 x-3 이렇게 돼 있고 a-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지고 있어. 그렇죠? 얘는 0과 양수를 가지고 있어. 이해하시죠? 자, 얘보다 작대. 근데 해가 있어야 된대.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것도 아니야. 해가 있으면 된대.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해가 있을까? 얘가 0하고 양수밖에 없는 아이가 음수보다 작은 애를 가지고 있을까? 없지. 그럼 이건 틀린 거야. 맞지? 얘가 만약에 0이 됐어. 0하고 양수인 애가 0보다 작은 애를 가지고 있을까? 없어. 맞잖아. 그럼 얘가 양수가 됐어. 0하고 양수인 애들 중에 이게 어떤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수인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얘가 최소한 0이라도 얘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쵸? 맞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얘가 양수다. 답은? 4번. 되셨나요? 다수결의 승리였네 이번에는. 이게 어려워 그래서 헷갈리거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저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직선은. 그런데 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다 양수로 바꾸죠. 맞죠? 0은 그대로, 양수는 그대로잖아. 그럼 이걸 해석해봐.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양수잖아. 얘는 음수지. 음수를 다 뭘로 바꿔? 양수로 바꿨지.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아래쪽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3이라는 점을 지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저 2분의 1 x-3이라는 녀석의 절대값 그래프야. 자, 얘가 a-2보다 지금 작다고 돼 있잖아. 봐봐. 선 그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a-2 여기다 그렸어. 이 그래프 중에서 얘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얘를 x축에다 딱 맞춰서 그려봤어.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말고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이걸 양수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럼 작거나 같은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나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해석이 좀 더 수월해. 지금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a-2라는 아이는 반드시 0보다 커야만 얘가 어쨌든 해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근데 아까 지금 5번 한 사람 있거든. 5번? 아까 5번 누구였지? 현준아. 저 5번이 답이 되려면 여기 등호가 있으면 5번이 답이 돼. 왜냐 봐봐. 이 파란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얘가 0이 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등호가 없었으니까 얘가 0이 되더라도 0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있었으면 얘가 답이야. 근데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세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너희 정신 건강이 안 좋을까봐. 그렇죠? 제가 2개 풀고 여러분이 하나 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결국 풀어버렸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이 완료가 됐는데, 자, 원래 오늘 평가를 봐야 돼. 근데 지금 지호가 유주랑 여기 숙제가 안 돼 있어요. 그쵸? 뭐 평가를 억지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또 두 분이 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럼 또 열심히 나온 사람들만 평가를 보는 약간 뭔가 불이익? 그쵸?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금요일에 꼭 볼게요. 결석하지 마. 제발 금요일에 결석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숙제가 조금 있어요. 자, 숙제는 일단 유형호는 어디까지? 898에서 925까지. 일단 그리고 프린트 뒤에 보시면 프린트 맨 뒤에 보시면 그거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뭐 말할지 알지? 교과서 완성하기 그거 있죠? 교과서 이게 몇 번부터 몇 번이에요? 657번까지.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가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가서 놀지만 말고, 그쵸? 열심히 푸시고, 문제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제가 많이 풀어드렸죠. 실제로 여기 거의 3분의 1은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푸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부등식을 들어갈 거고요. 2차 부등식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에
평가까지 진행이 될 거니까 숙제 꼭 확실하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호는 일단은 오늘은 안 남길게. 그쵸? 대신에 다음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해 오셔야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놀잖아 지금. 딱히 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시고 유주도 다음 시간에 오늘 것까지 검사 똑같이 할게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